안녕하세요. 행복한 신혼생활 72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저의 마지막 수험기간이었던 회계감사 1유예생부터 빅4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순간까지의 이야기인 파트 3 탈출편 잽싸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13년 1학기부터 4학년 연속 휴학을 하고 있었던 학교부터 복학을 했습니다. 저도 졸업은 해야 하니까요. 4학년 1학기로 가을에 복학을 하여 학교로 돌아갔더니 저는 이미 3학춘 같은 복학생 아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한 과목 남은 회계감사는 공부를 했냐고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공부를 하시겠어요? 나 1유인데? 학교 수업을 유유자적하게 들으면서 이런저런 미래 고민도 하면서 새내기들이랑 팀플 과제도 하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즐겼습니다. 11월인가 12월 정도부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위너스 학원의 선영규 선생님의 회계감사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약간 메이저 강사에 대한 근거 없는 반발심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요. 권호상 선생님 강의는 왠지 메인으로 삼긴 싫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선영규, 권호상, 도정환 세 강사분의 유해 강의를 모두 수강했고요. GS는 선영규 강사님과 도정환 강사님의 수업을 실강으로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새내기들 데리고 대장놀이 하다가 진짜 무심코 한국공인회계사협회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게시판 눈팅을 좀 하게 됩니다. 1유예생에 한해서 빅4 회계법인에서는 금융기관조에서 알바만 시키고 일부 로컬 회계법인에서는 파트타임을 시켜준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 두 가지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조회서 인턴을 구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처음 듣는 로컬 회계법인에서 사업비 정산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삼정에 지원서를 냈고 로컬 쪽에도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로컬 파트너님으로부터 바로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보자고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장을 차려입고 회계법인으로 직접 찾아가 면접을 봤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제가 만약 파트를 하게 된다면 해야 될 업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저 좀 제발 시켜주세요. 삼정에 가서 정말 단순 업무, 노가다 업무인 금융기관조에서 인턴을 하는 것보다는 이 로컬 회계법인에서 사업비 정산 알바를 하고 실제 회계사들 기말감사 뛰는 모습을 옆에서 관찰을 하는 것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사업비 정산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이 사업비 정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랑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고용해주신 파트너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고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드린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로컬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래도 틈틈이 회계감사 강의를 계속 들어주었고요. 일하다가 짬이 날 때는 암기도 틈틈이 해주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엄청 쫄보거든요. 1유예생인데 99%가 합격하는 1유예생인데 내가 1%가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로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딱히 약속이 없는 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회계감사 공부를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1유예생이 로컬 파트를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1유예생이 조회서 인턴처럼 감사 업무에 수반되는 보조 업무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감사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로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나중에 회계법인 면접 볼 때 파트 안 한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할 말이 생기니까요. 로컬 파트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 자리로 돌아와 오랫동안 묵혀놨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때 제일 후회되는 것이 너무너무 쫄보인 나머지 1학기를 한 번 더 휴학을 해버린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저를 두들겨 패주고 싶습니다. 1유예생이시면 그냥 학기 병행하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붙을 수 있어요. 1유예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강의하시던 세 분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사실 미래학원에 최충규라는 선생님이 계셨고 그분 강의도 들었는데 딱히 기억에 남는 강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3권의 교재를 몇 회독 했을까요? 그때 회독수 기록을 해둔 게 있는데 31회독 정도 했더군요. 정말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 시간에 플레이스테이션 한 판을 더 할걸. 공부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딱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없었고 회독수는 쭉쭉 늘어가고 GS 실강에서도 1, 2등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운명의 날,
또다시 한양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회계감사는 토요일 3교시였고 저는 점심시간쯤 가서 시험장에 준비되어 있는 자습실에서 최후의 1회독을 잽싸게 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 웅성웅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귀동냥을 해보니까 재무관리에서 또 원자폭탄이 터졌다고. 그래서 좀 떨렸습니다. 설마 회계감사에도 시간이 되고 시험지를 받아서 묵묵히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매한 건 몇 개 있었지만 모르는 건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저 자신에게 완벽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전국에 있는 회계감사에 응시하는 2차생 중에서는 내가 탑3 안에 들 자신이 있다. 시험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고 집으로 가는 길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드렸더니 부모님은 NC 다이노스 프로야구 경기를 직관을 하는 중이라고 전화를 짧게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1차 합격했을 때하고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냥 100% 합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셨나봐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채점을 해봤습니다. 일단 답안지에 무슨 답을 썼는지 다 기억이 났기 때문에 백지에다가 답을 다시 한번 쫙 써보고 그 당시 같이 공부하던 유해생들과 의견 공유를 한두 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가 답안지를 회계 동아리랑 공예모에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죠. 그 당시 저의 칼채점 후 예상 점수는 72점이었고 실제 시험 결과는 70.7점이었습니다. 저 채점 잘하죠. 2016년 7월도 넘기프 우리 초롱이랑 함께 보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순간에도 보고 싶은 우리 초롱이. 하나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회계법인 입사 준비를 해야 했다는 거죠. 4대 회계법인에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한영은 합격 결과 발표 전에 면접을 받고 나머지 3일, 3정, 안지는 발표 이후에 지원을 받더라고요. 시간은 흘러서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아침, 저는 제 노트북을 챙긴 다음 평소 공부할 때 자주 가던 개인 카페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 있던 게임 중에 삼국지 조조전이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 게임을 아침에 노트북에 설치해서 아침부터 그냥 오후 4시 정도까지 계속 그 게임만 했습니다. 아직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게임을 계속하다가 4시 반쯤 금감원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가 올라왔습니다. 이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합격자 명단을 과목별로도 올리고 전체로도 올려주는데요. 처음에 다른 과목 합격자 명단에 가서 수험번호 검색을 했다가 조회 결과 없음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2초에서 3초 정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기억이 나네요. 또 한바탕 울 뻔했었죠. 최종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3년간 공부 지원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날 저녁은 친구놈, 멋쟁이 형, 귀동이 그리고 함께 힘든 수험 기간을 걸어온 친구들과 새벽 늦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의 길고 길었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수험 기간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 지원을 했던 회계법인 중 하나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동기가 전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고 지금은 전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며 회계사로서, 남편으로서, 초롱이의 오빠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수험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지금 이렇게 3편의 영상으로 정리하다 보니 짧게도 느껴집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앉아서 책을 읽고 계산기를 치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엔 공부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구나. 1차 시험 탈락하고 고시반 뒤뜰에서 혼자 울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바를 건네주진 않구나. 1차 시험 제시 합격을 하고 1류에가 떴을 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수준의 노력은 배신하진 않는구나. 최종 합격을 하고 회계법인에 입사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지금 이렇게 회계사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때 꾹 참고 공부 열심히 하기를 정말 잘했다. 지금 저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몸담은 조직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아프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1차 시험 합격인가요? 아니면 내년 2차 시험의 동차 합격인가요? 이렇게 합격 후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힘들었던 그 수험 기간을 되돌아보니까
아련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의 저 자신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모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많은 것을 나에게 알려준 스승님 같은 CPA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원하시는 목표, 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한 움큼 모래 수준이라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겠어요. 몸이 아프면 공부도 못하니까 건강 챙겨가시며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